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공화주의적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틱과 스키너가 들려주던 지배와 종속이 존재하는 곳에 자유란 있을 수 없다는 공화주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요?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주디스 슈클라라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의 감성적 자유주의입니다. 체계적으로 가해지는 잔혹함에 대한 경멸이 자유주의자들을 만들어낸다는 슈클라의 사상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저 개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유주의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존 롤스를 댈 겁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공감하는 자유주의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주디스 슈클라입니다. 주디스 슈클라는 1928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사망한 여성 정치 철학자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한나 아렌트보다 학자로서는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이론가이자 법학자로서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최초의 여성 전임 교수였고요. 생애 내내 학계에서 커다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실 한나 아렌트도요, 주디스 슈클라가 아렌트에 대한 글을 써주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되죠. 슈클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버드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교수직을 받아서 평생을 보낸 아주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 롤스, 마이클 월저와 같은 당대 대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고 버나드 야크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사실 슈클라 역시요, 아렌트처럼 2차 대전 당시 목숨을 보전하고자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입니다. 흔히 독일어를 쓰는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독일계 유태인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난 라트비아계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독일 말을 쓰는 유태인에게 우호적인 곳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슈클라의 자서전 같은 A Life of Learning, 배움의 삶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우리가 딴 곳에 가서 살았으면 하고 바라거나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적대적인 이웃들에 둘러싸인 삶을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년 시절이 히틀러에 의해 종말을 맞았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바로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난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슈클라가 13살이 되던 해, 그녀의 가족 모두가 생존이 걸린 위험한 난민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에 겨우 스웨덴으로 피신을 했지만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면서 더 이상 진로를 찾지 못했고요. 되돌아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일본에 도착해요.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얼마 전에 겨우 캐나다행 배를 탔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거의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캐나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고생 끝에 미국의 시애틀에 도착해서는요, 동양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검색으로 몇 주 동안 감옥살이도 하기도 했습니다. 13살 소녀에겐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13살 소녀가 잘 자라나서 하버드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슈클라는 하버드에서도 아주 신망이 두텁고 명망이 높았다고 하는군요. 이 스탠리 호프만은요, 슈클라의 저작들과 인격에 대하여 압도되지 않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썼고, 역시 하버드의 같은 과에 있던 피터 버코비치는 슈클라를 두고요, 학계를 넘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버드의 명물이었다. 정치학과 정치 이념의 연구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쳤으면 물론이고 난해한 이슈의 핵심을 뚫는 능력은 눈부셨으며
지식의 범위는 경악해 할 정도였던 반면 말꼬리를 잡는 문제 제기에는 전혀 재주가 없었고 거칠고 고압적이며 성마른 수사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슈클라는 유명인은 사랑을 받든가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이 틀린 것임을 입증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 슈클라에 대한 소개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제 슈클라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슈클라의 사상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참 어렵긴 한데요. 슈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죽었다. 현실을 보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 실제 슈클라는 아주 유명한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란 글을 남겼습니다.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에는요, 자신이 경험한 20세기 인류의 야망과 그의 무력하고 또 그의 일조하였던 정치에 대한 회의가 짙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슈클라가 22살부터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1957년에 발간된 첫 번째 저작인 유토피아의 상실, 정치적 신념의 몰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슈클라는 11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을 남겼는데요. 그 속에서 탁월한 글쓰기 실력이 엄청 돋보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엄격한 분석적 경향의 학문이라 추상적 개념의 조직화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오히려 몽테뉴와 몽테스키우의 예를 따라서 좀 논리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학문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통의 학문이 미덕과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슈클라는 악덕과 부정의를 정면으로 탐구했던 특이한 학자입니다. 그래서요, Face of Injustice, 부정의의 얼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얇은 책인데 너무 좋아요. 슈클라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의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언가 올바른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부정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부정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돼서 정의를 좀 더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독일어를 쓰고 전쟁을 피해 망명한 유택의 여성이면서 계몽의 종말, 공적 영역의 쇠퇴, 정치적인 것의 소멸을 주장하고 아쉬워했던 한나 아렌트와 달리어 슈클라는 있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던 좀 디스토피아적인 철학을 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자유주의를 bare bones liberalism, 뭐라고 할까요? 뼈다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유주의라고 불렀는데요. 때로 자기 자유주의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영원한 소수자들을 위한 자유주의, 그러니까 liberalism of permanent minorities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제자들이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바친 책의 제목은요, 환상 없는 자유주의입니다. 슈클라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요, 자유주의의 정치적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게 핵심 자유주의에 의해 고무된 다원성의 방어를 말한다. 베어본 리버럴리즘, 아까 말했죠. 뼈다귀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 자유주의란 진보에 대한 이론이나 경제의 모든 구체적인 측면을 포기한 채 오로지 관용이 우선적인 미덕이며 나아가 의견 및 습성의 다양성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장려하는 믿음이다. 사회의 다양성과 타인의 자유를 용인하고 권장되어야 하는 까닭은 조직화된 억압이 이야기하는 여러 비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자유주의는 사회의 상시적 소수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유형의 자유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슈클라의 자유주의는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감성적인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슈클라는 역사가 진보한다 혹은 인간이 합리적이다는 식의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했고요. 오히려 인간의 감정의 다양성, 불명확성, 모호성, 완강함에 주목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성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합리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간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학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슈클라가 주목했던 그 개념을 하나 딱 꼽아보라 그러면요. 잔혹성, 크루얼티라고 부르는 잔혹성입니다. 슈클라가 주목했던 몽테뉴의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배반, 불충, 잔혹성, 폭정은 우리 일상의 악덕이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슈클라가 문제 삼았던 것은 잔혹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잔혹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슈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잔혹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강한 사람 혹은 강한 집단들이 유무형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한 사람 혹은 약한 집단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부차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산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슈클라는 말합니다. 우리는 잔인성을 경멸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잔인성을 극도로 증오해야 하는가? 몽테뉴는 그것을 전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잔인성의 시작이 곧 자신의 마음을 혐오감으로 가득 채운다는 점을 알았다. 그것은 온전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진술하듯이 잔인성에 대한 공포는 다른 관대함의 모델이 나를 관대하게 만드는 것보다 한층 내가 더 관대해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슈클라는 잔혹함에 대한 경멸이 타자에 대한 잔혹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대함으로 이끌어지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슈클라는 이제 왜 잔혹성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깊이 설명합니다. 악덕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잔혹성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분노가 되지 않도록 인간 혐오를 통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혐오에 대한 혐오라는 말이 있죠. 슈클라에 따르면 진정 혐오를 혐오하는 사람은 타자를 혐오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더 위협적이고 냉소적인 형태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악덕은 바로 인간 혐오다. 만일 부정직이나 배신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그 내에 자리 잡은 분노를 감안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분노는 근대 초기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직후 다시 나타나 폭동과 극심한 인간 혐오를 부추겼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를 잔혹함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슈클라의 대답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 다시 말해 잔혹함이 만들어내는 공포에 맞서는 자유주의입니다. 관련해서 슈클라가 내리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다른 모든 성인들의 동등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자기 삶의 측면에 대해 두려움이나 특권 없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유의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포는 우리를 죽이고 상해를 입히려는 다른 이들에 의해 생겨나는 고통이다. 우리는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를 두려워한다. 우선 자유주의자들에게 잔혹함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잔혹함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슈클라는 누구를 위해 잔혹함에 주목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생활의 기본 단위는 논의하고 성찰하는 개인들도 아니며 적과 동지의 구분도 아니며 애국적인 전사들도 아니며 열정적인 권리 투쟁자들도 아니다. 그것은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다. 권리란 인습의 억압, 폭력적 혁명 통치, 전쟁, 군부 쿠데타 등 고통의 절규조차 침묵게 만드는 폭력의 공포에 대한 표현이다. 헌정 질서의 책무란 권력의 남용과 일탈로부터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들이 확고히 구분되고 우월한 자들이 열등한 자들의 처지로 떨어질 염려가 없는 곳에서 가혹한 폭력은 손쉽게 발생한다. 이제 슈클라의 자유주의를 정리해 볼까요? 슈클라는 자유주의가 맞서고 피해야 할 최우선의 악덕으로 잔인성을 제기합니다.
잔인함이 20세기의 모든 악을 묘사하기는 불충분하나 이 개념을 통해 공포, 수모, 혐오와 같이 자유주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슈클라는 인간이 피해야 할 일상의 악덕들로 잔혹성, 위선, 속물근성, 배반, 인간 혐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2016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감정인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슈클라가 특히 주목하는 잔혹함의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며 오늘의 강의를 맺어볼까 합니다. 슈클라가 강조한 잔혹함의 가장 커다란 원천은 그 무엇도 아닌 공권력이었습니다. 공권력이 강자에게 동조하고 이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잔혹한 권력을 야비하게 행사할 때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체계적으로 가해지는 공권력의 잔혹함을 경계하라는 슈클라의 말로 맺어볼까 합니다. 공적인 잔혹성은 종종 일어나는 개인적 성향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공적 권력의 차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공적 잔혹성은 모든 정부들이 자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지하는 강제수단의 체계 내에 대체로 내재해 있다. 체계적인 공포는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제도화된 잔혹성으로 인해 생겨난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